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취업자 절반 이상은 학과와 무관한 직업을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의 현실, 오늘 이슈픽에서 상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년 취업이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군요. 사실 이 정도일까 싶었는데요. 예.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국가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인 82.9%보다 크게 낮은 75.2%가 나왔습니다. 예. 조사 대상 가운데 31위를 기록을 했는데 선진국인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과는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고요. 주목할 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또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게 비경제활동 인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졸 청년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10명 중 3명이 취업준비생, 그리고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20.3%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는 법대를 나왔는데 취업을 유통업에 한다. 아. 그러니까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꼽혔습니다. 예.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이 50%로 OECD 22개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예.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이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이 52.3%가 나왔고요. 이게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들은 전공과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유로 급변하는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 교육의 한계를 꼽았습니다. 예. 즉 산업 현장에서 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대학에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미국 스탠퍼드대의 컴퓨터 공학과 정원이 지금 한 2008년에서 141명이었는데 지난해 745명까지 5배 넘게 증원이 됐는데요. 예. 자,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의 경우에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15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전문가들은 대학 정원 규제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전공과 직업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고급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금은 교과서적인 조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청년 대졸자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국 가운데 1위를 차지를 했지만 고학력 일자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또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일자리도 사실상은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죠. 정보통신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생산 시스템이 다 고도화되면서 모든 산업에서 생산은 늘어나는데 취업자 수는 이 정도. 예. 거기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취업 유발 개수를 좀 따져봐도요. 2010년에는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고요. 또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역시 7.86명에서 6.2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향후 3년 안에 청년 대졸자 일자리 34만 6천 개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살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적으로 일자리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 것도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로 가라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제조업 중심의 지방 경제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서울로 유입돼서 구직 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좀 보면요. 올해 3분기 기준 서울의 청년 고용률은 51.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넘었습니다. 서울의 청년 고용률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전국의 1위부터 3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많은 게 현실인데 실제로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금융, 보험, IT 기술 등 이 고임금 업종이 집중이 돼 있는 데다가 출퇴근 편의성이나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근로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좀 좋기 때문입니다. 예.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좀 보면요. 2021년 반기 기준 전국 구인 인원 82만 467명 가운데 서울 구인 인원이 29%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가운데 21.7%가 모두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도 44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뭐 뭐로 가도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에서 짐을 싼 청년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로 전입한 전체 인구 528만 명 가운데 직업 목적의 전입 인구는 30.8%로 16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이 가운데 20대 비중 지난해 49.5%로 절반 가까이 불었습니다. 반면에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은 청년층이 빠져나간 자리를 65세 이상 노년층이 채우고 있었는데요. 예. 부산은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가 청년층 13만 명을 포함해서 모두 17만 명 줄었는데 노년층은 24만 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자, 이어서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예.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좀 보고 계신데요. 또 다른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세대별로 봤더니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연령대별 물가 상승률을 더해보니까 올 상반기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7.2%로 나타나 집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40대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네. 대부분의 연령대가 집계 이후 최고치긴 한데 이 청년들의 고통이 더 큰 이유는 역시나 좁아진 취업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 체감 실업률이 올 상반기 25.4%까지 올라가면서 전 연령대에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8.9%에 불과했지만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낮았다는 겁니다. 청년층 4명 가운데 1명은 실제 실업자거나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여기에다가 물가는 뛰죠, 어렵죠. 그런데 취업난까지 겹치고 소득은 없죠.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한 이 청년들의 경우에 상승하는 월세와 식비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취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꿈을 머금고 창업을 했는데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도 높았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2020년 기준 20.1%로 전체 평균보다 1.6배 높았습니다. 6년 전만 해도 60대 이상 세대 다음으로 낮았던 청년 부채 비율 역시 2배 가까이 늘어서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는 달관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나 싶은데 그 경지를 넘어서 달관의 경지까지 오른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